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북 1분컷 14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랑 그 다음에 단체위임사무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랑 그 다음에 위라고 할게요. 그냥 국가랑 상위지방자치단체인데 단체에게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도 조례 제정할 수 있고 기관 위임 사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니까 조례 제정할 수 있고 단체위임 사무도 조례 제정할 수 있는데 기관 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위임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조례라는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 건데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네모로 칠 건데 그 위임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왼쪽에 있는 두 개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이다. 왜냐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치사무나 단체위임 사무에 대했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위임조례와 같이 일반적인 위임 및 보완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정해지더라도 무조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서 재량권을 줬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 되니까 위헌인 조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은 행정법에서 배우나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피고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왜냐면은 공포권이 있으니까. 우선 행정법과 약간 연결이 돼 있는 지문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144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자기 범위 안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니까 되게 합헌 같은데 위헌 판례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쭉쭉 쳐보면은 요 사례가 아까 문제 풀었던 요 사례예요. 이 아까 문제 4번 지문. 그래서 원래는 조례를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줬는데 조례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하라 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자치권이 있는데 자치입법권이 있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2번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인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로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 실현을 요약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재임은 3기로 제한, 아무리 잘해도 연속으로 3번밖에 당선이 안 된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번이 답입니다. 145번. 어쨌든 지방의회 사무직원 공무원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근데 자기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의회에서 요청하는 거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국가 기본도 지도가 있는데 해상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해상 경계선이 바로 불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그래 불문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요거는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가 감사할 때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래는 감사를 못하지만 같이 감사를 진행해도 절차적인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거 털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연관시켜서 나온 경우에는 확장 내지 추가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통보해야 되냐, 감사 대상을. 여러분들 감사 대상을 특성하는 거랑 감사 대상을 특정한 다음에 우리 이거 털 거야 라고 사전 통보하는 거랑 좀 다른 게, 사전 통보하면 여러분들 다 관련된 문서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파쇄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사전 통보할 필요는 없고 특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골라야 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146번, 우리 영토고권은 국가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영토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지역이 없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불행할 수 있으니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후보자 한 명만 등록했다? 그럼 이제 자동 당선이죠. 선거 안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권한대행 사유가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2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지방자치 구정으로부터 자치권이 있는데 이건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립지가 있죠. 매립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보면은 대충 잘 못 그려. 그래서 여기를 매립지로 만들 때 여기가 이제 경기랑 가깝고 그 다음에 충남이랑 가깝다 이거야. 그래서 이 경기냐 아니면 충남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립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깝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새롭게 만든 그 간척 사업이라고 하죠. 그 바다 메꿔가지고 땅 만드는 거, 그거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땅, 어디 지역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돼서 공고되면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2가지 판례, 옛날 판례들 있지만 합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벌써 지방자치 제도도 끝났네요.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권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